2023년 10월 1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몇 차례 한국형 항공모함이 필요하다, 공격 원잠을 건드리는 한국형 항모가 필요하다, 스텔스기를 탑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항공모함을 만들면은 중공이나 북한의 미사일에 당하기만 한다, 우리 수병만 숨지게 하는 관짝이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어요. 참 그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항모 불필요 요인이 자꾸 나오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설명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목은 항모가 관짝이라고 천만의 말씀. 드론을 실은 유령 함대가 1파, 스텔스기를 실은 항공모함 주축의 함대가 2파, 그 다음에 해병대하고 스텔스기를 투입하는 3파, 이렇게 해서 from the sea, 바다로부터 랜드를 어택하는 그러한 해상작전은 계속 유효합니다. 이게 누군가요? 피터 싱어가 쓴 유령 함대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이 중공이 지금 문제인데, 지금 중국이 양쪽으로 굉장히 많은 함정을 만들고 해서 함정 수로는 오히려 미국보다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한 중공이 2025년도에 제1도련은 그게 확정이 되면 우리나라 서해는 물론이고 동해도 중국 바다가 되고 남해도 됩니다. 일본 열도, 그 다음에 오키나와 쭉 이어서 대만까지 이어지고 필리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로 해가지고 쭉 이어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서해는 물론 남중국해, 그 다음에 베트남하고 필리핀하고 대만하고 중국 본토가 둘러싸고 있는 남중국해, 이게 전부 다 중국의 바다가 됩니다. 동해도 중국의 바다가 되겠다는 게 중국의 제1도련이고, 2도련은 하와이까지, 그러니까 날짜 변경선이 있는 그까지를 중국 바다로 넣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 중국이 제1도련을 해보겠다는 거죠. 물론 그거는 전쟁 났을 때 거기가 자기네 함대가 자유 작전구역으로 하고 다른 나라 함정에 들어오면 박살나겠다는 거고, 평시에는 쓰지는 않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위협을 가한다는 건데, 그런 주장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유령 함대, 피터 싱어가 썼습니다. 근데 내용은 뭔가 하면은, 중국이 이제 상하라는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 탐험도 하고 하니까 이 우주선도 많이 발달해 있죠. 그래서 그런 우주 발사체를 이용해서 이 지구에 떠 있는 미국의 정찰위성, 그 다음에 통신위성까지 맞춰버리면 정찰위성이 수집한 정보를 미국에 알려주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미국의 눈을 감긴 다음에 드론을 이용해서 하와이를 때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 번 당합니다. 이게 1941년 돌아 일본이 작전이 펼치면서 하와이를 때린 거랑 같이 이렇게 상정을 했죠.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할 때 미국은 항공모함도 핵추진 잠수함도 이제 격침당합니다. 중국이 하와이를 점령하는 걸로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이 주말트급이라고, 미국이 이제 이지스 구축함을 한 70척 갖고 있죠. 그거 말고 그 다음 함정으로 스텔스 구축하면 주말트를 현재 3척인가 만들었습니다. 이 주말트가 퇴역시킨 함정을 이끌고, 퇴역시킨 함정은 무인 함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이끌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고스트 플리트, 유령 함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와이를 되찾는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뭘 만들었는가 하면요, Unmanned Surface Vehicle, 사람이 없는 수상함. 근데 라지입니다. 라지. 그래서 LUSV라고 합니다. 이걸 만들고, 그 다음에 미디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아주 큰 엑스트라 라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무인인데 잠수정이죠. Unmanned Underwater 비클이라 그럴까? 그런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시험을 하고 있고, 시제기를 띄워서 연습을 계속, 시제함이지, 만들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 저도 그전에 누구 차를 타보니까, 나 이거 손 놓고 운전해도 되고, 이제 저랑 같이 운전대 발 다 띄고 대화하면서 가도 차가 자동으로 가는 자율주행. 그런 차가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운전석에 아무도 앉지 않아도 스스로 가죠. 이거는 저도 ADD나 가서 직접 봤었습니다. 근데 진짜 지금 뭐 무인 사람 없이 다니는 차는 개발이 됐는데 그래도 모를 뭔 일이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봐 더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차는 도로는 차가 빽빽히 달리고 반대편도 있고 앞에 차도 급제동 하니까 이게 복잡하지만 배는요 굉장히 바다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무인화가 더 쉽습니다. 또 비행기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조종석에 민항기 타보고 했는데 그 자동 오토 파일럿팅 하게 되면은 이게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는 조종사가 신경을 쓰는데 일단 고고도에 올라가서 뭐 태평양을 간다 그러면 자동 오토 파일럿으로 갑니다. 그러면 조종사는 그때 나와갖고 커피도 한 잔 먹어도 되고 뭐 잡담도 하고 뭐 그럽니다. 예. 그때쯤에 스튜어디스가 들어와서 이렇게 주고 뭐 화장실도 갔다 오고 예. 그렇게 합니다. 농담 삼아 그때 원숭이가 조종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그래서 이렇게 무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도 되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유령 함대를 실질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레인저함, 노마드함, 이거 이제 시제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은 육상에서 지구상에 떠 있는 위성에다 전파를 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전파를 글로 보내서 지상에서 조정하는 거죠. 거긴 선장도 없고 선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쭉 갑니다. 무인 선박이죠. 사람이 안 탈면은 우선 침실도 필요 없죠. 사람이 차지하는 공간도 필요 없죠. 화장실 필요 없죠. 식당 필요 없죠. 식량 안 태워도 되죠. 그러면 원래 시설에다가 기름하고 에너지원하고 무기만 실으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면 훨씬 작아지죠. 얼마나? 거의 한 10분의 1, 8분의 1이 작아집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하면은 저기 쏘는 미사일은 물론이고 저기 날려보낸 미사일도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요. 토마호크를 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드론 같은 경우도 띄울 수가 있죠. 갑판에. 비행갑판 헬기 띄우는 장소를 이용해서 사출기를 해서 날려보내주면은 드론을 띄워서, 드론은 또 그것도 무인기니까 사람 안 타니까 사람 차지하는 공간 없죠. 거기다가 무기 싣고 기름 실으니까 더 많이 날아갈 수 있죠. 그래서 완전히 무인 전투 체계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한 척에, 물론 지상에서도 할 수 있지만은 먼 바다로 나갔을 경우에는 하늘에 띄워놓은 위성을 이용해서 한 척의 유인 주말특급 구축함이 한 3척을 지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척이 하나의 전대가 되는 거죠. 한 3척 정도면 전대고 한 뭐 7, 8척 되면 전단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유인배 3척이면 1개 전대인데 그거 있으면 무인배를 갖다가 3, 3, 5, 9척을 거느리게다가 유인배가 3척이 있으니까 한 12척이 되니까 이건 전단 거의 함대급이 되죠. 플리트가 되는 거, 고스트 플리트가 되는 겁니다. 한 개의 전대를 가지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이런 거를 배를 만들어서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만 사람이 타느냐? 미국이 이제 멕시코만에서 통과해갖고 넘어오게 되면 태평양으로 오거나 태평양에서 이제 대서양 가려고 파나마 운하 통과할 때만 혹시 몰라 사람을 탑재하고 나머지 바다에서는 다 무인으로 작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무인 상태에서 미사일도 쏴보고 그러다 보니까 야 어떤 고스트 유령배를 계획하는가 하면 일반 상선이에요. 컨테이너 싣고 가는 배예요. 누가 봐도 상선입니다. 근데 그 안에 컨테이너 안에는 미사일 발사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배들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거예요. 무인 조종하는 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고스트.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사람이 못 견디고 식량이 떨어져서 떠오를 뿐이지, 한번 들어가면 한 40년 동안 물속에 있어도 되거든요. 사람이 못 견뎌서 떠오르지. 근데 이제 핵추진으로 한다 그러면 더 좋고, 어쨌든 사람을 빼버리면요. 사람이 그 숨을 쉬어야 되니까 산소를 만들 필요도 없고 식량도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 또 누워 자는 공간도 필요 없으니까 확 줄어들죠. 그런데 그 잠수함에서
모든 SLBM도 쏘고 다 한다. 야, 그러면 기존의 핵 추진보다도 한 8분의 1 내지 10분의 1 크기로 무지무지하게 작아지죠. 한 100m짜리가 20m가 되는 거죠. 길이가. 이걸 쫙 먼저 보내놓고 작전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이 유령 함대, 유령 수중 함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이걸 미국 본토에는 캘리포니아 남쪽 샌디에고에 3함대가 있고 뉴욕주에 가면 노포크라고 하는 데가 2함대가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주로 미국의 동서해를 지키는 거는 2함대, 3함대가 있고 그다음에 더 전진해서 이탈리아에 가면 게타에 6함대가 있고 일본 요코스카에 7함대가 있고 그다음에 저 중동에 가면 5함대가 있고 이렇게 배치를 해놨거든요. 그 전방 함대인 미 7함대에다가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거기다가 미국이 마리노하고 레인저함을 보냈습니다. 9월 18일 날 미 7함대가 그걸 공개를 했어요. 유령 함대를 갖고 이제 미국 연안에서 연습하던 거였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한번 돌려보겠다는 거죠. 특히 중국을 상대로 해보겠다는 거죠. 전 미국에서 GEA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GE 하면 제너럴 일렉트릭 그래서 옛날 에디슨이 만든 회사라고 보시는 게 제너럴 일렉트릭. 우리 뭐 굉장히 많죠. 뭐 전자제품부터 유명한 회사 엔진도 만들고 하는 회사가 되는데 그거 말고 GEA가 제너럴 아토믹이라고 그래서 제너럴 아토믹사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도입한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가 트리가 마크 2인데 트리가 마크 2가 제너럴 아토믹 거예요. 이 제너럴 아토믹사가 지금은 방위산업체가 되어 있는데 뭘 만드는가 하면은 드론을 만듭니다. 근데 어떤 드론인가 하면은 지금 미국에 들어오는 프레데터나 글로벌 호크 같은 거는 비행기처럼 육상기지에서 쫙 떠갖고 굉장히 큰 전투기보다 큰 수송기급의 그런 수송기보다는 작죠. 그런 이제 대형 무인기고 뭐 조그만 건 빼고요. 근데 GA는 항공모함이나 항공모보다 작은 우리 독도함이랑 같은데 독도함도 길이가 한 200m 되니까 거기서 쫙 떠가지고 작전할 수 있는 그런 무인기를 만들고 있어요. 아까 제가 무인기 설명할 때 사람이 안 타고 거기다가 기름을 채우고 무기를 채우니까 훨씬 작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현재 미 공군에서는 한 대의 유인 전투기가 6대 7대의 무인 전투기를 잃고 가서 싸우는 거 그런 걸 개발하고 있으니까 해군에도 바로 적용하게 되면은 사람이 타는 미국의 F-18 같은 유인 전투기는 캐터펄트로 쏴줘야만 뜨잖아요. 그게 불편하니까 미국 해군이 요구해서 만든 게 F-35B 단거리 이착함기, 그 다음에 수직 착함기엔 F-35B를 만들었는데 무인기로 가게 되면 사출기 없이 약간의 갑판을 날려서 확 떠버리면 스키 점프대만 있으면 떠버릴 수 있어. 수직 이착함기는 더 많은 뭐 시설이 필요하고 비싼데 무인기로 수직 스키 점프대 뜨고 내리게 하게 되면 비용이 더 쌉니다. 그 GA사가 이제 그걸 만들어서 우리가 독도함, 마라도함이 있으니까 거기다 헬기만 띄우지 말고 이것도 띄워봐라. 그 다음에 앞으로 한국에 하는 항공모함에도 이 무인기를 써봐라. 프레데터급이나 글로벌 호크 거의 버금가는 거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항공모함의 효용이 확 올라가죠. 자, 지금 미국은 이런 걸 갖고 유령 함대를 가지고 그걸 전방에 내세워서 중국이 도련을 작전한다 그러면 그걸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래갖고 드론들이 들어가서 또는 그 무인 전투함에서 또 무인 잠수함에서 쏘는 거 미사일로 중국 함대를 박살내고 기지를 박살내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항공모함 세력이 들어가서 더 강한 유인기들이 스텔스기가 들어가서 초토화시킨 다음에 항공모함 전단이 호위해주는 가운데 상륙모함, 상륙정들이 해병대를 싣고 와서 육지를 점령해서 from the sea를 해서 적진을 초토화시키는 승리하는 그런 작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뭔가 하면은 해상에서 작전을 하려면요 바다에 떠 있을 수 있는 육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떠 있는 육지가 배고 거기서 미사일을 쏘거나 포를 쏘는데 거기서 전투기를 띄우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항공모함이 나온 거거든. 항공모함을 적이 잡기 위해서 항공모함 때리는 핵미사일을 만든단 말이야. 대한미사일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항공모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지스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이건 뒤로 빼고 무인 함대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일단 저쪽에서 대한미사일 쏘는 기지를 작살내고 걔네 해군 기지를 작살내고 적의 함대를 작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유인 함대가 들어가서 더 정밀 박살낸 다음에 해병대가 상륙할 수 있도록 초수평성전 장추작전을 하고 해병대가 내린 다음부터는 F-35B 하고 무인기가 엄호해주는 건데 계속 해병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육군이 들어와서 둘이 결합시키면서 전쟁에 이긴다. 이게 이제 미래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해상 플랫폼으로서의 한국형 항공모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항공모함을 속에서 엄호하기 위해서, 물속에서 엄호하기 위해서 공격 원잠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도 이제 무인함의 개념으로서 포함, 뭐 거의 사람 몇 명 안 타는 배인데 거기에는 오로지 대형 함포만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휘함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쏴대기만 하는 거지. 그게 좀 더 발전한 무인함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하려면 우리가 대형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래서 항모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모가 관짝이라고 천만의 말씀, 드론 실온 유령 함대로 1파 공격, 스텔스 실은 유인 항모 함대로 2파 공격, 해병대로 상용모함 동원해서 3파 공격으로 적을 초토하는 해군 작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유령 함대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고스트 플리트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군의 날이라서 한번 해군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